되거든요. 업무정지. 근데 이제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자격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3개월 받으면 3개월 동안 일을 못해.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럼 이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돼요? 소속공인중개사. 이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직원들 말하거든요. 처음 온 사람들. 자, 이분들이 3개월 자격정지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중개업 못하고 6개월 자격정지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중개업 못해요.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사장,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잘못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개공에게 부과돼요. 그럼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격 사유. 몇 년간? 3년간. 그 3년만 몇 적었어요? 3년 몇 적었어요? 자, 개업공인 중개사가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이제 3년 동안 등록도 안 되고 다른 데가 취업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서는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두 번째 봤을 때 이제 뭐 1, 2월 달에, 3, 4월 달에 그때 할 거니까 좀 복잡한 건 나누고 일단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그다음에 4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결격사유입니다. 그럼 업무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개공에게 부과돼요. 업무정지는 개공에게 부과된다는 거. 자, 이거 잘 봐보세요. 칠판 봐보세요. 방금 우리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러면 3개월 받으면 일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사장에는 업무정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영업정지와 같은 말이에요. 영업정지 같은 말인데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일 못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폐업을 하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게 결격사유인데 이건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쭉 영업하고 가다가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6개월 동안 일을 못 하거든요. 이게 6개월 동안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개공이 여기서 폐업을 해버려요. 왜 폐업할 생각을 했어요? 자, 남양주시에서 잘못해갖고 업무정지 받았으면 6개월 동안 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폐업하고 다른데 서울 강남 가서 일 한번 해보려고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업무정지 남양주에서 받으면 서울 가서 폐업하고 서울 가서 등록해서 영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규정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이 규정을 만들어서 폐업하더라도 이 업무정지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데 가서 중개업을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폐업하면 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의미가 없어진 거죠.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부과되는 건데 폐업하면 일반이 돼버리기 때문에 업무정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어서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는 다른 데 가서 중개업하지 못한다. 결격사유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양가로. 동그라미 5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감이 왔어요? 감이 왔습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자, 대답하기 좀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위에 것하고 비슷한데 법인 개공을 말합니다. 법인 개공. 이제 법인 개공을 말하는데, 자, 칠판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게 중개회사죠. 중개회사. 중개회사도 이제 개업공인 중개사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6개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 속에 임원하고 사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앞주에 임원하고 사원을 배웠는데, 임원이란 것은 이사, 감사. 여러분들 이거 주식회사, 유한에서 이사, 감사 들어봤죠? 자, 그리고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배웠어요. 이거 기억납니까? 예. 법인은 임원, 사원, 이사, 감사.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이고, 이 앞전에 배웠어요. 자, 이분들이 경영진이거든요. 그럼 이 중개회사가 업무정지 받으면 이분들도 회사 내에서는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만둬 버려요. 사임을 했다, 그만뒀다 이 말이야. 한 명이 그만뒀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만뒀을 때, 회사를 그만뒀을 때 이 회사 업무정지 기간 6개월 범위에서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중개업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내용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두더라도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은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나와요. 거기 보면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사원이었던 자, 이 지문이 있어요? 거기다 한번 적으세요.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이에요. 자, 그러면 처분 당시 오른쪽에 첫째 줄 보면은 처분 당시의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내가 적어놨어요. 적혀 있어요? 그러면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7번 봐보세요. 자, 업무정지 사유는 1월 달에 발생을 했고, 근데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다 해서 남양주 시장이 바로 업무정지 내린 건 아니거든요. 업무정지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안 내리고 있다가 3월 달에 업무정지 내렸어요. 이제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법이 이제 이때는 걸렸지만은 처분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 딱 떨어지니까 일을 못 해요. 그러면 A 임원은 이때 근무하고 있었어요. A 임원. 그러면 이 사유 발생 당시에 A 임원은 근무하고 있었죠? 근데 B 임원은 이때 취업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B 임원은 여기서 취업해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B 임원은 사유 발생 당시에는 있었어, 없었어? 없어. 처분 당시에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분 내려지니까 A, B 다 그만둬 버려요. A도 그만둬 버리고, 이제 이 업무정지 내리니까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둘 다 그만둬 버려요. A, B 둘 다 그만둬 버렸다고. 둘 다 그만뒀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둘 다 그만뒀어요. 사임했다. 그럼 이때 누구만 결격 사유냐면 A만 결격 사유예요. 왜 A만 결격 사유예요? A는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만 결격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격 사유니까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일을 못 하는 거고,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B 임원은 이것은 처분 당시에는 있었지만 사유 발생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만두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 안 두면 못 하겠지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무슨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그러니까 이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에다가 진하게 밑줄 그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근데 잘 안 보여. 시험 나오면 두 글자잖아요. 처분하고 사유 두 글자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나오면 이걸 잘 안 보여.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이지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은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법인의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 하나에 해당한 자가 있으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줘요. 그죠? 없다. 동그라미 썼어요. 그리고 2번에 보면은 개업공인 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그랬어요? 2개월 이내 해소하면 벗어납니다. 그럼 만약에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어떻게 해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적어. 그거 위반하면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2개월 이내 해소하면 결격 사유 벗어나는데 만약에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는데 해소를 안 하면 이 법인 자체가 등록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반드시 취소.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는 말을 필요적 등록 취소란 말을 써요. 필요적 등록 취소란 말을 쓴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효과. 효과는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밑쪽에서요.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안 됩니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원, 임원, 소공, 보조원도 될 수가 없어요. 결격 사유 있는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중개 못합니다. 임원, 사원도 안 되고 개공도 등록으로 안 되고 사원, 임원으로도 취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공이 근무하는 도중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결격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 자, 그래서 결격 사유 내용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감 잡아놨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보면 또 안 되고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돼요. 어차피 이거 계속 반복 순환할 거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 돌아가고 다음 파스 때는 좀 더 깊은 내용하고 안 한 내용들 또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 파스 때도 또 비교해서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비교해서 또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게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 정리하고 결격사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DP 넘어가죠. 그 다음에 D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개사무소가 나와 있어요. 이제 사무소 공부 들어가는데, 사무소,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하라 그랬어요? 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무소 설치 안 하면 등록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안방에서 중개업 해야 되겠다. 그럼 등록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사무소 공부를 합니다. 자, 중개사무소는 개공이 업무를 보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개공은 원칙적으로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 밑쪽에서 여기다 사무소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양주에다 사무소 낸다라면 남양주가 등록관청이 되거든요. 남양주시가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라는 소리고. 자,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사무소는 이 법인인 개업공인 쪽에서가 있거든요. 중개회사를 말하죠.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사무소 한 개만 둬야 돼요. 원칙은 한 개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분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인 개업공인 중개사를 뭐라 하냐?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 중개인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무소를 몇 개만 둬야 돼요? 한 개만 둬야 돼요. 여기는 분사무소 못 둬요. 이 개인들은. 여러분 나중에 다 이걸로 할 거 아니에요? 법인 안 만들면 다 이걸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무소 하나만 둬야 돼. 하나만.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개 뒀다 가정을 해봐요. 한 개만 둬야 되는데 두 개 뒀어요. 남양주에 하나 두고 저기 구리에 하나 또 뒀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근데 이게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거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가요.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무소는 거기 보면 하나만 둬라. 한 개가 원칙입니다. 법인이 됐건 개인이 됐건. 근데 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1년하고 1천.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임시 중개시설물이 뭐예요? 거기 보면은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무소 안 내놓고 천막 쳐놓고 업무 보고 또 파라솔 쳐놓고 업무 보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임시중개시설 모르거든요. 그죠? 쉽게 말해 떴다방들 이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위반하면 똑같아요. 똑같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점. 그래서 결국은 사무소는 몇 개만 두란 소리요? 한 개. 그러면 2개 두면 안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1년하고 1점. 이 제재는 이제 우리 과목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그때 외우려고 노력해봐요. 어차피 제재가 많기 때문에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외워져. 이거 안 되면 제재가 안 되면 점수 안 나오거든요. 우리 과목은 제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사무소는 결론은 하나만 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떴다방 설치하지 말라는 소리고. 자, 하다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1년하고 1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할 거 이거 분사무소거든요. 이걸 주로 공부할 겁니다. 분사무소 설치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자, 어디를 봐줘야 되냐면 칠판을 봐주세요. 자, 이 개인들은 분사무소 못 내요. 그럼 분사무소는 이제 법인만 가능하는데 특수법인도 가능해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질문 던질게요. 당첨되셨어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그냥 지역입니다. 그냥 지역이고. 그럼 이거 뭐 이거예요? 지역을 나눈 거죠. 그럼 여기 서울 종로라 해요. 서울 종로. 여기가 이제 법인 주된 사무소가 있거든요. 주사무소가 여기가 있어. 그럼 여기는 분사무소 못 내요. 여기는 분사무소 못 내고. 자, 여기는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에도 분사무소 낼 수 있거든요. 한 개만 둬야 돼. 한 개만. 그러죠? 여기 서울 강남. 분사무소 낼 수 있는데 한 개만.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 분사무소 낼 수 있는데 한 개만.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뭐라 하냐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한 개씩만 두라. 그러죠? 그러면 서울은 지금 25개 구면 25개 사무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각 시군구마다 하나씩 내요. 그러니까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무소를 많이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개회사를 설립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법인 하나 만들어 봐요. 우리 남양주에서 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잡아볼 수 있다 이거예요. 각 시군구마다 사무소 하나씩 내놓고. 됐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잖아요.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없는 자가 내가 책임자가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임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돼야 돼요. 근데 법인 중에는 우리가 특수법인이 있잖아요. 지역농협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이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낼 수 있는데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설치 가능 개공 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개법인하고 특수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설치 요건 주된 사무소 소재기가 속한 시군을 제한 동그라미 제한 시군구별로 설치하고 오른쪽에 시군구별로 한 개설을 초과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뭘로 두라? 책임자로 돼요. 다만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걸 줄여서 무슨 법인?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지역농협이랄지 지역산림조합 여기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는데 여기는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분사함수 설치 절차 나와 있죠. 자, 칠판 봐보세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일단 칠판을 보고 책은 내가 다 설명하고 나서 책은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분사함수는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법인 계곡만이 설치하는데 주된 사무소는 왼쪽에 어디다 뒀어요? 종로에다 뒀죠. 그럼 종로구청장이 있어요. 그럼 분사무소는 남양주시에다 두려고 합니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분사무소 설치한다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종로구청장에다 신고해야 될까요? 남양주시장한테 신고해야 될까요?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 주된 사무소로 갑니다. 종로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청장에게 설치 신고 들어가요. 아, 신고는 주된 사무소 쪽으로 가는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구비서류 제출해야 되겠잖아요. 구비서류는 뭘 제출해야 되냐? 그냥 들어봐요. 책은 좀 이따 받을 테니까. 이 분사무소 책임자의,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거든요. 책임자의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아요. 우리 과목에서 자격증 다 확인 서류라고 했어요. 자격증은 제출 서류가 아니라 관청에서 직접 확인 들어가요. 자격증 있냐 없냐를. 그러니까 실무교육, 이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보증 2억 원 이상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제출해야 돼요.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 증명 서류. 원래 법인은 보험 4억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4억에다가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2억씩 추가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 분사무소 3개면 얼마가 나와요? 10억을 들여야 돼. 10억. 주된 사무소 4억에다가 하나 낼 때마다 2억씩 추가로 설치하라. 그러니까 이제 분사무소 하나 낼 때 이 추가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보증 설정 증명서를. 2억 원 이상 들었다. 됐어요? 그리고 이 분사무소도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이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이제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임대해서 할 수 있고 사용대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이런 거 급여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 그냥 가겠어요? 또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어요? 수수료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수료는 시도조례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시군구조례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시군구조례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시도고 기초단체 시군구잖아요. 이거 시군구조례입니다. 근데 시군구조례면 그러면 이제 서울시 조례나 경기도 조례는 아니야. 시도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되느냐, 남양주시 조례를 따라야 되느냐, 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무슨 조례를 따라야 될까요? 시군구 조례니까 이제 종로구냐, 남양주시 조례냐. 어떤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될까요? 야, 당첨 앞에 앉아서 고생하네. 그래,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그러면 무슨 조례?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돼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됐어요? 자,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뭘 주냐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줘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는데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처리 기간이 7일. 신고 확인서를 줘요. 그러면 이제 남양주시장은 자기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된 사실을 몰라요. 왜? 신고가 종로로 들어가 봤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사무소 내놓은 걸 일일이 검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로구청장이 남양주시장에다가 거기 남양주시에 분사무소 설치됐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법에서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통보해줘요?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요?
왜 남양주시장이 자기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된 거가 알아야 되냐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알아야 되겠어요? 왜 통보를 해줄까요? 법에서 왜 통보하라 한다고 해놨을까? 이유. 통보를 해주라 그랬어요. 남양시장 알아라 이 말이죠. 그 분사무소 있다는 걸. 그럼 왜 알아야 되냐고. 왜 분사무소 여기 설치된 걸 남양시장이 알아야 되고. 그건 이유는 뭐냐면 감독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 감독기관은 이 종로구청장도 감독을 할 수 있고 남양주시장도 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야지 감독을 하지. 그죠? 신고가 종로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양주시장은 자기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된 사실이 전혀 모르거든요.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감독하라고. 그래서 감독기관은 종로구청장, 남양 둘 다 되거든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분사무소가 설치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비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도 있죠. C법인도 종로구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해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종로구청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3월 달에 신고 들어왔다면 4월 10일까지 분사무소 종로구에 설치 신고 들어온 사실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협회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교재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자, 신고는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가요. 분사무소 쪽에다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다 들어간다? 주된 사무소 신고 들어간다는 거 중요하고, 구비서류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보증 설정 증명, 아까 얼마 이상 추가 설정하라 했어요? 2억 원 이상이라고 추가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된 건물의 분사무소 확보 열쇠 증명한 서류, 이게 이제 뭐 임대차 계약서랄지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자,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록이 아니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한 경우에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같이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참고표시 보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하고 자격증은 확인서류, 확인 동그라미. 우리 과목에서 지금 이제 이 법인 등기부하고 자격증 거의 다 확인 서류로 들어갑니다. 법인 등기부하고 자격증은 제출 서류다, 확인 서류다. 확인. 제출 서류다, 확인 서류다. 확인. 이렇게 들어가고. 자, 수수료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도 조례가 아니고 주된 사무소 쪽 시군구 조례. 그래서 아까 칠판에서 종로구 조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여러 법인들이 종로구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오면 이 종로구청장이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알려준다고. 그 뜻이고요. 자, 신고 확인서 교부 통지,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칠판에서 종로구청장이 되겠죠?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독하라고. 그리고 확인서 교부 기한은 7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재교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재교부는 분실훼손, 그 1번 분실훼손 몇 적으세요. 분실훼손하면 재발급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고 확인서 게시하고 영업해야 되거든요. 분사무소에다 게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재발급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하고. 또 기재상 변경 이런 경우, 이제 기재상 변경이란 재교부 이것들은 신고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해서 재교부. 그리고 이 재교부 할 때도 수수료 납부하는데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입니다. 거기도 수수료 시군구 밑에다가 주된 사무소라고 적으세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신고 확인서 재발급 할 때도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시군구. 그래서 재발급 할 때도 수수료 있구나. 자, 그래서 일단은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고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뭐 잊어먹으면 또 한번 보면 되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이 우리가 이제 분사무소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 장점은 이렇게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들은 어차피 하나만 두지만은 법인은 여러 개 사무소를 내고 전국적으로 20개, 30개 사무소 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공동사무소 들어갑니다. 자, 공동사무소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 공동사무소를 뭐 합동사무소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공동사무소란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칠판을 먼저 보세요. 공동사무소 설치 요건이 나와 있어요. 자, 방금 우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인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아, 있어요. 법인 개공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는 공동사무소 낼 수 있는가 보세요. 이렇게.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부칙 6조 2항. 부칙 6조 2항이 뭐예요? 중개인들. 옛날부터 해오신 할아버지 복덕방. 이분들하고 이렇게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종류가 달라도? 개공 종류가 달라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종류가 달라도 가능하고. 그럼 이렇게는 가능한 거 보세요. 남양주시에 있는 A 개공하고 구리시에 있는 B 개공이 이렇게 공동사무소 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아, 떨어져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영업하는데 공동사무소 가능해? 왜 대답 안 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답니다. 그러죠. 이제 억지로 절받게요. 가능해. 근데 어떻게 떨어져 있는데 공동사무소 낼까?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최소 몇 명 이상? 2명 이상.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다라면 옆에서 뭐라 그래?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다라고 외치고 다니면 옆에서 뭐라 그러냐고. 웃기다 그래, 웃기다. 웃기다 그래. 그러니까 최소 몇 명 이상. 2명 이상은, 개공 2명 이상은 돼야 되지. 그죠?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다라면 옆에서 웃기다 그러지.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번 보세요. 설치 요건 법인 개공 몇 줄 보세요. 법인 개공도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종별 혼합 동그라미. 이 종별 혼합이 이거예요. 이거.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이게 종별 혼합이란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등록관청이 서로 다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남양주하고 구리시.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거.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거. 이걸 말하는 거고. 그죠? 이것은 이제 종별이 혼합해서 등록관청이 달라도 남양주하고 구리. 등록관청이 달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 몇 인 이상? 2인 이상. 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이제 승낙서 제출 한번 볼게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공은 사무소 개설 등록, 일단 개설 등록 동그라미, 이전 신고 동그라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 동그라미. 다른 개공 밑에 보세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자, 그 밑에다가 건물주 승낙서 X라고 적었어요. 자, 건물주 승낙서를 첨부한다? 아닙니다.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각각 따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각각 사무소 내놓고 영업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만났어요. 왜 만났을 것 같아요? A하고 B는 둘이 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왜 만났을 것 같아요? 그냥 만났어요, 친구니까. 그래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영업 잘 되냐는 게 서로가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될까?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둘이서. 왜 영업이 잘 안 될까? 그러면서 서로, 왜 구리에다 남양주 있는 데서 영업이 안 될까? 분석을 했더니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왜? 우리가 학원 다닐 때도 계속 같이 붙어 다녔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합치자 그렇게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이양 합칠 거 서울 강남에서 합쳐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다가 공동사무소 내놓고 각각 이전 신고를 합니다. 거기 방금 이전 신고 동그라미 쳤죠? 각각 이전 신고 들어가요. A는 A대로 강남구청장에 이전 신고. B는 B대로 강남구청장에 이전 신고를 하면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는 10일 이내 사후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강남구에다가 공동사무소 내놓고 각각 강남구청장에다가 이전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동사무소가 돼요. 사무장소. 그러면 A가 이전 신고할 때는 B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용 승낙서 첨부하고 B가 이전 신고할 때는 A개공 사무실 사용 승낙서 첨부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개공 사무소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자, 이건 이전 신고 형태죠. 또 이렇게도 가능하죠. 자, A 사무실로 합치자. 구리에서 영업하는 B개공이 A 사무실로 우리가 합쳐갖고 공동사무소 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B개공이 남양주 시장에게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A개공 사무실 사용 승낙서 첨부해서 됐어요? A개공, 다른 개공 사무실 사용 승낙서, 건물주 승낙서 그러면 틀리고 첨부해서 이전 신고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사무장소로 가서 공동사무소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합쳐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그럴 때는 다른 개공의 사무실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하자. 뭘 첨부한다? 승낙서. 이해됐어요? 또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이전 신고 형태고, 그 개설 등록이란 말 동그라미 쳤죠? 그럼 이거 보세요. A도 공인중개사요. B도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아직 개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개공으로 등록하려면 사무실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남양주시에다가 A하고 B가 딱 사무실 내서 같이 공동사무소 내놓고 B는 B대로 등록을 해야 돼요. 남양주 시장에게. A는 A대로 개설 등록을 합니다. 그건 등록이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공동사무소를 낸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새로 등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무소 내놓고 등록은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무소 되는 거지. 그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 B가 등록할 때는 A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되고, A가 등록할 때는 B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용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개설 등록,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 신고 형태로도 공동사무소가 되고, 개설 등록, 새로 등록할 때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형식으로도 공동사무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친해지면 나중에 경험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고 우리 사무소 하나 내놓고 등록을 따로따로 하고 각각 해서 먹고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법인 만들어서 분사무소 하나 내가지고 영업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공동사무소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서 단독으로 사무소 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자격 취득하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 칠판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강남에다가 공동사무소 냈어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겠어? 운영. 공동으로 운영할까? 따로따로 운영할까? 운영. 이제 A하고 B하고 공동사무소 딱 내놨잖아요. 그럼 운영은 공동으로 해야 돼요? 각각 해야 될까? 각각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고용도 각각, 보험 드는 것도 각각, 인장 등록하는 것도 각각, 휴폐업 신고하는 것도 각각, 보험 드는 것도 각각. 그러면 왜 도대체 다 따로따로 하는데 왜 공동사무소 내요? 아니 다 따로 운영하잖아요. 그럼 같은 장소만 쓴다는 소리죠. 그러면 왜 따로따로 내면 되지? 왜 같이 내? 그렇죠. 뭐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뭐 임대료를 할지, 뭐 관리비 뭐 이렇게 경비 절감, 정보 교환, 업무 협조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가로 2번 보세요. 교재 보세요. 개별적 운영 원칙이 있어요.
개공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의 각종 의무, 보증 설정 의무 몇 줄, 인장 등록 의무, 민 형사상 책임, 구성 개공별로 각각 부담하게 된다. 각각 부담하게 된다. 자, 운영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장소만 내는 거지. 운영은 따로따로 하되 같은 장소만 사용한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이 중요한데 업무정지 기간제 공동사용 제한이 있잖아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럼 업무정지 받은 상태면 이 사람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을 못하죠. 근데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비개공이 이쪽으로 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합니다. 이 사람이 업무정지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공동사무소 못 내. 그죠? 또 업무정지 받은 개공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공동사무소로도 못 냅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공동사무소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옆에다 적어.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이라고 적었어요. 휴업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낼 수가 있어요.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낼 수 없지만 무슨 기간 중? 휴업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적어놔야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 공동사무소 끝났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무소 이전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내에서 이전하는 게 뭐예요?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간다. 근데 쉽게 말해서 옆 건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자, 칠판 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자,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건 뭘 것 같아요? 네, 등록관청 남양주시장입니다. 등록관청 남양주시장. 자, 그러면 남양주시장에게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며칠 이내 해야 되냐? 1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소 이전은 이 10일 이내란 뜻이 뭐예요? 사전 신고란 소리요, 사후 신고란 소리요. 사후. 앞으로 이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사무소 이전해 놓고 10일 이내 신고를 하라 이 말입니다. 10일 이내 신고를 하라. 그래서 이제 남양주시인데 그러면 구비서류가 뭘 제출해야 되냐?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 우리가 이제 등록하면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합제 배우는데 이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기록해보세요. 그러면 이 등록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증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무소 소재지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사무소를 옮겼잖아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어야 되겠죠? 등록증에 있는 소재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건 관청에서 교부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남양주시장에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재상 바꿔서 등록증 재발급해줘요. 등록증 재교부를 해준다고.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내에서 이전할 때는 기존 등록증의 소재지를 위에 그어버리고 위에 소재지 그어보고 밑에다 샤로 써서 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이것은 이제 샤로 재발급 해준 거고 밑에 거서 위에 기존 등록증에다 위에 소재지 밑줄 그어버리고 밑에 샤로 써서 준다 이 말이에요. 좀 지저분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두 가지 방법. 이게 원칙이고 이거 예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실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사무소 가야 되잖아요. 뭐가 건물로 사무소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사무소가 이제 적법한 곳으로 갔냐 안 갔냐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내에서 이전 절차예요. 별것도 없죠? 자, 내에서 이전 절차. 자, 밑줄 한번 묶어볼게요. 의 한번 보세요.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사무소 이전 신고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10일 이내 밑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 동그라미. 이때 구비서류가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을 때는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된다. 이건 모든 다 공통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를 할지 이제 새로 갈 곳 있잖아요. 이런 거 제출하라. 자, 그다음에 재교부.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 재교부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했죠.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재교부하는 게 원칙. 다만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하여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해야 한다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며 적었어요. 자, 이건 할 수 있답니다. 이게 예입니다. 원칙은 재발급해 주는 게 원칙. 근데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참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되게 쉽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 10일 이내 사후신고란 거 구비서류 공부해놓고 이런 절차, 재교부 원칙,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요. 자, 밖으로 이전 한번 볼게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밖으로 이전은 남양주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강남, 그렇지. 그러니까 강남이 맨날 올라가지. 집까지 올라가지. 남양주시에서 강남으로 한번 가본다. 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자, 봐보세요. 개공이,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당첨. 등록 관청인데 남양주 시장일까요? 강남구청장일까요? 아니, 남양주 시장. 이걸 정전 등록 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법에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강남구청장. 이전 후 등록 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는 남양주에다가 할까요? 강남구에다가 할까요? 개공이. 강남, 앞으로 갈 곳에다 직접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갈 곳에.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기다가 앞으로 갈 곳에다가 이전 신고 들어가요. 며칠이네? 10일. 이건 다 똑같아요. 10일 이내 똑같고 등록증 첨부한다 똑같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첨부한다 똑같아요. 자, 개공이 할 일은 똑같아요. 다만 내하고 바꿔고 다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 등록증은 아까 왜 제출한다 그랬어요? 서재지 바꿔서 재발급해 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강남구청장이 등록증 재발급해 줘요. 그러면 내하고 차이는 뭐냐?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근데 아까 내는 뭐라 그랬어요? 재교부도 있고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왜 밖으로 갈 때는 이게 안 돼? 밑에 거요? 아니 밖으로 갈 때는 왜 재교부만 있냐고.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냥 외워도 되지만 그럼 잊어먹으니까. 당첨? 물론 다르니까 그런데 이 등록증에 보면은 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어요.
구청장 뭐가 찍혔어? 직인 찍혔어. 그럼 앞으로 어디서 영업해야 돼? 강남. 그러면 강남구청장 직인 찍힌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 등록증에 변경해 주면 직인은 저기 남양주 시장 거고 소재지만 강남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직인하고 그 소재지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바꾸러 갈 때는 기존 등록증에 변경해서 줄 수는 없고 오로지 무슨 교부?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직인은 강남구청장 직인인데 소재지는 저기 남양주가 있고 그러면 남양주가 직인이고 소재지는 또 강남 있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바꾸러 갈 때는 무조건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그러면 처음에 영업했던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남양주.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뭐 제출했던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서류 송부 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서류를 송부를 해줘요. 송부 서류는 나중에 할게요. 거기 책에 있습니다. 나중에 할 건데 지체 없이 해줘요. 이것은 관청에서 할 일이에요. 관청에서 할 일인데 어차피 공부는 해야 돼요. 어차피 강남구청장이 남양주시장에 서류 보내달라 그러면 서류 지체 없이 송부해 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남양주에서 사고 치고 이렇게 보수 많이 받아먹고 우리 법에서 보수 많이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수 많이 받고 강남으로 옮겼어. 근데 그 사건이 여기서 터졌어요. 이게 남양주에서 일할 때는 보수 많이 받은 사실이 안 걸려갖고 안 터졌다가 이제 이 강남으로 이전해 와서 영업하는데 과거에 남양주에서 보수 많이 받아먹은 사실이 적발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보수 더 받으면 등록 취소 사유인데 그러면 누가 등록 취소를 할까요? 남양주 시장이 등록 취소를 할까요? 강남구청장이 할 것 같아요. 처분은 누가 할 것 같아요? 행정처분. 강남구청장이 합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치고 옮겨갔더라도 현재 몸담고 이 강남구청장이 등록 취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정처분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것은 이전 후에서 합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관청이 처분청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돼요. 자, 책을 한번 볼게요. 밑줄 한번 꺼드릴게요. 의의 밖으로 지나갈 때 두 번째 줄 후단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밑줄 그시고 두 번째 후단 그리고 이전 후 동안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신고하라. 자, 이전 후에다 직접 들어갑니다. 고비서류는 등록증하고 사무실확보 증명서류가 똑같고요. 자, 2번 등록증 무슨 교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한 가지. 그러면 기존 등록증에 변경해서 줄 수는 없는 거고. 자, 3번에서 두 번째 줄, 이 경우 보세요. 정전 등록관청, 첫째 줄부터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정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정전도 지체 없이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몇 줄 봤어요? 언제까지 송부하라 그랬어요? 지체 없이. 그 송부 서류는 기억, 리은, 디귿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이전 후 행정처분청. 자, 어디서 행정처분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후단 이전 후 등록관청.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한다. 그러니까 사고를 여기서 쳤더라도 사고를 정전 후 등록관청에서 사고를 쳤더라도 행정처분은 종전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 여기서 이제 뭐 등록 취소랄지 업무 정지랄지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재 몸담고 있는 곳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공부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되겠죠? 네, 1시간이 지났거든요. 휴식 갖고 분사무소 이전 들어가도록 할게요. 휴식 갖습니다.